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글을 읽어서 내용을 이해하면은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처리하는 거야. 내가 알아서 처리해. 알아서. 그래서 심한 경우는 뭐 공부한 다음에 자면은 밤에 알아서, 그러니까 조용할 때 지가 알아서 다 정리하고, 그 신비로움이 참 대단한 거지. 맞는 얘기고. 응? 또 망각이라는 것도 그래. 망각은 무엇을 까먹음으로, 까먹는다는 거는 뭐냐면 불필요한 걸 제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수동적인 어떤 패시브한 어떤 사고가 아니라 아주 적극적인 어떤 사고 행위야, 망각이라는 게. 그러니까 다 이게 속속들이 다 밝혀지고 있어, 뇌과학에서. 그런데 그 이해를 학생들이 스스로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교수자가 해야 할 일이 이해를 시켜줘야 돼. 그리고 이해를 시켜서 여러분들 생각하고 또 교수자 선생님 생각에 간극을 자꾸 좁혀나가고 또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 문해력은 향상이 된다고. 근데 그걸 보면 뭔가 또 아닌 것 같지, 그지? 우리는 또 뭔가 탁 질서 있게 만들어진 걸 가지고, 예를 들면 뭐 영어 단어 50개를 외우고 자야 뭔가 한 것 같고 막, 그지? 응?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그런 거로다가 이게 딱 길들여져 가지고 그런 거야. 자, 지금부터 한번 뇌과학에서 말하는 부제로 뇌과학이 알려주는 읽기 학습의 비밀. 선생님 이거 쓰느라고 아주 고생 많이 했어. 천천히 읽으면서 한번 내가 설명을 해줄게. 잘 들어. 여러분들 여기에 따라서 정신을 집중하고 이해를 하고 그 방향을 따라보는 게 좋아. 뇌과학에 따르면 뇌는 하나의 신경망, 신경체제야, 신경체제. 뇌 세포들. 어? 세포를, 신경세포를 뉴런이라 그러죠. 뉴런. 이게 네트워크로 이루어졌단 말이야. 네트워크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하면은 뭐를 어떤 글을 읽어서 또는 어떤 경험을 해서 됐잖아. 그러면 머릿속에서 그게 기억의 조각조각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신경세포의 산재, 쭉 산재, 중요한 것만 이렇게 산재. 그러다가 다른 새로운 걸로 봤단 말이야. 새로운 걸 보면은 거기서 의미 있는 필요한 것만 또 쫙 추려서 어떤 네트워크 클러스터, 집적을 만들어내. 그런 다음에 그거를 어떤 패턴으로 만들어내. 이게 새로운 어떤 의미 단위야, 기억을 딱 만들어내. 이게 지식이야, 이게 지식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선순환 과정을 겪는 거란 말이야. 이 자체가. 이게 하나의 네트워크로 시스템화되어 있는 거야, 신비롭게. 그 자체가. 그래서 이 아까 얘기한 이 산재해 있는 그 뉴런들을 다 그 연결하는 게 시냅스라 그래. 그 시냅스가 그 점화된다 그래. 전기적으로 탁탁탁 이 안에서 그런 자극이 일어나면서 이제 발화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서 생각이 집적이 되는 거죠, 기억이. 그런 시스템인데 다 자동화가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뇌는 말이야 수많은 신경세포, 어마어마한 거지. 신경세포가 하나의 거대하고 유연한 구조로 다 연결 질서 있게 모였다 흩어지고 하는 그 네트워크 구조로 돼 있단 말이야.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뇌는 생존 본능을 따라서 진화한 거란 말이야. 생존 본능을 따라서. 인간은 옛날에 한번 원시 시대로 돌아가 봐. 그러면 인간은 얼마나 나약한 존재였어, 그지? 막 맘모스 이런 괴물들도 있고, 뭐 지진, 화산 폭발하고 그 어마어마한 변화기를 겪었단 말이야. 그 인간은 되게 왜소하고, 그러니까 살아남으려고 그러면 눈앞에 어떤 어떤 동물이 있는데 쟤하고 싸워서 내가 이길까, 질까, 또는 나는 쟤하고 어떻게 극복을 할까, 뭐 이런 것들은 이전의 경험을 가지고 자꾸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내가 그 이전에 학습된 감각, 경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고 이런 쪽으로 발전해 나왔단 말이야. 그 핵심을 이루는 뇌의 특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 가소성과 복잡성이야. 가소성은 말 그대로 영어로 하면 플라스틱 서티야. 그 플라스틱처럼 막 플라스틱 특징 뭐야 그냥
어떤 자극을 주면 이렇게 유연하게 변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뭐 경성과 연성이 있겠지만은, 그지? 그리고 복잡성은 뭐냐면 그 복잡한 걸 단순하게 만들고 다시 또 복잡하게 하고 이런 성격이 있는 거야. 이건 뇌의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뇌의 생존 본능을 따른 거지. 그래서 학습한 내용을 효율적으로 기억하고 적시에 꺼내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지적 능력, 사고력 이런 것도, 그것도 가소성과 복잡성을 따라서 진화해 온 거란 말이야. 이거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면 그 항공 여행 시스템을 가지고 설명하면 돼.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 산타바바라라고, 저 LA하고 좀 뭐 차로도 한 2시간 가고, 2시간 안 되겠나? 저 멀리 샌디에고는 되게 큰 공항이니까 거기서 우리나라의 경주를 간다고 생각을 해봐. 티켓으로 직행 노선이 일단 없고, 직항 노선이 없고, 있어도 그지? 되게 비싸고 잘 안 오고 막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공항들이 있어. 어? 근데 걔들이 허브 공항을 따라서 그 효율적으로 착 엮여서 어떤 시스템으로 움직인단 말이야.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그지? 그래서 예를 들면 허브 공항들이 우리나라의 인천공항 같은데, 그리고 뭐 LA 공항, 영국 히드로 공항, 뭐 이런 데들이 허브 공항이란 말이야. 유럽 갈라 그러면 그래서 런던으로 가가지고 뭐 들어가는 경우도 되게 많단 말이야. 예를 들면은. 그지? 응? 그 허브 공항, 이 허브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선생님 읽어줄게. 항공여행 시스템은 전 세계 공항을 연결하여 승객을 실어 나르는 효율적인 네트워크다. 각 공항은 다른 모든 공항으로 비행기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일부 공항으로만 직항편을 운행한다. 그치?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알래스카 가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 알래스카를 가려면 알래스카 직항 노선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직항 노선이 있었어. 옛날에 그 직항 노선으로 가는데 시간은 짧은데 오히려 더 비싸. 왜? 승객들이 많이 안 가니까 그러겠지. 그러니까 그리고 잘 안 가. 연결편이 많지가 않아.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캐나다로 들어가서 캐나다에서 올라간단 말이야. 캐나다 그게 무슨 공항이더라. 거기서 올라간다고. 그럼 그게 제일 싸고 빠르고 막 이런 거란 말이야. 예를 들면은 캐나다 서부의 그 공항 이름 뭐더라? 아무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엄청난 시스템이 움직이는 거야. 그냥 굉장하지, 그지? 그러니까 그 전 세계적인 물동력 이런 게 굉장히 잘 아주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야.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일본의 그 나리다 공항이라든지 이런 데가 굉장히 크고 잘 짜여진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천공항이 대단한 게 사실은 그 허브 공항으로서의 어떤 시스템이 무지하게 잘 짜여져 있는 공항이야. 잠재력이. 모든 공항에 비행기를 보내야 한다면 항공 교통량이 크게 늘면서 전체 시스템의 과부하를 일으킬 수 있는데, 그 해결책으로 일부 공항이 허브 역할을 하면서 나머지 공항에 부담을 덜어준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대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산타바바라, 여기에는 참고로 산타바바라는 캘리포니아에는 그 주립대, 명문 주립대들이 되게 많아. 그지? UC라고 해요. University of California, LA, UCLA지. UC 버클리, UCSD 샌디에고, UC 산타바바라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어. 응? 자, 명문대들이야. 산타바바라에서 한국의 경주에 가려면 직항편이 없으므로 먼저 산타바바라 공항에서 인근의 허브 공항인 LA 국제공항으로 날아간 다음 거기서 환승하여 한국의 허브 공항인 인천국제공항으로 비행한 후 다시 경주로 가는 항공편으로, 뭐 또는 요새는 KTX 타겠지, 갈아타게 된다. 허브 시스템의 유연성과 확장 가능성은 모든 공항이 현지 허브 공항을 따라 전 세계는 물론이고 지역권 내 구석구석을 연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항공 여행 시스템은 말하자면 허브를 따라서 촘촘히 체계적으로 연결된 네트워크다. 지금 자, 뇌는 네트워크라고 얘기했어. 허브. 전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여기까지를 읽으면서 딱 한 단어만 생각나면 돼. 어떤 단어? 효율성. 효율성을 따라 움직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여러분들 이런 거 어떤 걸 이해하고 글을 읽을 때 자꾸 큰 키워드들, 뭐 허브 이런 것들, 허브는 이걸 지금 여기서 허브가 중요한 게 아니지, 그지? 이 글을 읽으면서 허브를 예로 든 거는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시를 한 거란 말이야, 그지? 중요한 건 효율성을 얘기하고 네트워크를 얘기하기 위해서 가소성과 복잡성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전체에 대해서 딱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나 집약하면 그런 거, 효율성. 뇌는 효율성을 위해서 아까 얘기한 네트워크로 연결된 거란 말이야, 시스템이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우리 뇌 시스템도 거의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짜여 있다. 개별 공항이 네트워크의 중추를 이루는 허브 공항을 따라 클러스터로 묶이듯이 신경세포들도 두뇌 허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작업기억이야. 이거 굉장히 중요해. 작업기억. 나중에 얘기할 거야.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머릿속 가상의 기억 처리 공간이야. 작업기억이라는 데가. 이 허브 역할을 담당한다. 뒤에다 설명해 줄 거야, 나중에. 를 따라 네트워크 클러스터로 묶여서 뇌 전체에 일어나는 의사소통의 중추를 이룬다. 허브 공항이 실시간으로 변하는 상황에 맞춰 좀 더 효율적으로 승객을 실어나듯이 우리의 두뇌 네트워크는 정지해 있지 않고 끊임없이 생성되고 변화하면서 정보 처리를 위한 다양한 신경 활동 패턴. 이 패턴이 뭐냐, 그냥 영어로 쓰는 게 굳이 얘기하면은 기억의 조합이야. 기억의 새로운 기억. 이걸 나중에 상상 이미지라고 그래. 상상 이미지. 이미지로 기억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뇌에 들어가는 이미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눈앞의 이미지, 이걸 현실 이미지라고 그러는데 그거하고 다른 거야. 머릿속에서 있는 기억의 파편이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신경 압축 프로세스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뇌가 지닌 고유 특성으로서의 가소성과 복잡성이다. 선생님, 이거를 글을 쓰려고 그러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 무지하게 시간 많이 걸리는 거 알겠지? 이게 다 맞춰서 써야 되니까. 언어적으로 일치시켜야 되지, 언어를 새로 만들어야 되지. 이것은 아주 문제였어. 그래서 자, 뇌 과소성과 뇌 복잡성이 뭔지를 설명해 줄게. 일단 읽어줄게. 뇌 과소성은 우리 뇌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스스로 지적 사고를 높이려는 두뇌 본성이다. 말하자면 뇌신경세포의 네트워크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으로서 지금 기억 네트워크 활성화 한다 그러고 재조직화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억 네트워크 활성화라는 건 머릿속 신경세포에 여기저기 산재 있는 어떤 기억의 파편 조각들을 쫙 결집하고 재조직화하고 활성화, 그걸 활성화라고 그래. 이걸 누가 해? 세포를 연결하는 시냅스가 발화한다는 거야. 시냅스가 발화하면서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시냅스, 이 사고력이 뛰어나고 그런 학생들, 그런 사람들의 뇌를 보면은 작업기억 용량이 크고 시냅스가 파파파파파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발화해. 그걸 뇌가 활성화됐다 그래. 무슨 말이지? 이게 그래서 그게 시냅스 발화 이렇게 큰 생각을 통해서 나오는 거라면, 그게 안 하면은 자꾸 사장되는 거란 말이야. 죽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안 깨어나는 거야. 그래서 힘든 거야, 여러분들. 그 자체가. 아무튼 네트워크가 효율적으로 작동을 안 하는 거란 말이야. 허브 공항의 효율적 운영이 나머지 공항의 부담을 털어주듯 두뇌 기억 허브에 해당하는 작업 기억 안에서 기억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개별 신경 세포를 뇌 가소성에 맞게 하나의 네트워크 클러스로 집적된 거지. 그리고 묶어서 압축한다 그래. 압축 요약이라고 그래. 연결하면서 뇌신경 세포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기억의 파편, 기억의 조각을 묶어서 하나의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요. 이게 이제 의미 있는 기억으로 축약한 상상 이미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잘 몰라. 그게 실체가 잘 안 보여. 우리는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그걸 만들어냄으로써 정신의 부담을 털게 하는.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은, 이미지라는 게 우리가 보는 바깥에 눈앞에 그 현실적인 이미지도 있고, 또 시각화된 이미지가 있지, 그지? 우리 뭘 생각하면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나잖아.
이걸 가지고 선생님이 어떤 논리를 만드는데 되게 공을 들였는데,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시각화된 이미지하고, 그럼 뭐고 상상 이미지는 뭐냐 이거. 현실 이미지 알겠는데 뒤에서 뭐 상상 이미지는 뭐가 돌아가는지 몰라. 근데 우리는 뭐 만약에 예를 들면은 공항 시스템 하면 머릿속에 막 생각이 나잖아. 인천공항도 생각나고 막 이러잖아. 그치? 시각화된. 선생님이 봤을 때 이런 거야.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는데 맞을 거야. 어? 말하자면, 그러니까 뇌에서 일어나는 기억은 우리가 뇌에다가 어떤 학습을 하고 배운 것들은 기억으로다가 조각으로 들어가는데 다 암호화돼서 부호화된다. 암호화해서 들어가는 거야. 이미지로 들어가는 거야. 이미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현실 이미지하고 달라. 어떤. 그런데 그 이미지들은 이게 볼 때는 우리 프로이드 말하는 것처럼 무의식으로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가끔가다 이게 막 툭툭툭 꺼내지잖아. 그치? 꺼내져서 머릿속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 막 생각의 구름이 나오잖아. 그치? 이게 시각 이미지란 말이야. 시각 이미지.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무의식이 의식으로 툭 튀어나오는 거지. 꿈에서 얘기하죠. 논리 그럴싸하지. 그치? 어? 맞는 거야. 어? 그런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지? 이 시각 이미지로 글을 읽어서 시각 이미지 한다는 거는 글 내용을 이해했다는 거고, 글 내용을 이해해서 압축을 했다는 거야. 글 내용을 압축. 아까 선생님 두 단락을 다 읽으면서 효율성, 막 효율적, 딱 그거 하나로 압축을 다 해버린 거란 말이야. 나머지 몰라도. 그리고 머릿속에서는 효율적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각인이 딱 된 거란 말이야. 그치? 중요한 의미로 무의식 속에 뚝 들어가 있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인천공항을 딱 보면은 선생님이 말한 게 툭 튀어나오는 거야. 알겠지? 그지? 아, 네트워크 항공 시스템, 허브, 뭐 이게 탁 튀어나오는 거야. 그렇게 중요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될 거야. 그지? 그, 대표적인 게 시어야, 시어. 뒤에 설명, 시어. 시어는 시적 언어를 말하는 거야.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 너에게 연단체 함부로 밟지 마라. 너는 누가에게는 한 번이나 따뜻한 사람이었냐 뭐 이러면서 시가 되는데, 연단체란 말이 딱 들어져. 시어는 어떤 이미지에다가 뭐가 들어가면 의미가 들어가는 거야. 의미를 결합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탁 들으면은 그 연탄체를 가지고 우리는 소외된 계층을 연상할 수도 있고, 불의에 항거하는 어떤 그거를 연상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렇게 축약이 되는 거란 말이야. 이미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글을 읽어서 저번에 자기에서 이미지로다가, 이미지 안에는 축약된 단어가 들어가 있고, 개념이. 그지? 글 내용이 축약이 돼 있고, 그 핵심이 들어요. 이미지로서 기억으로 밀어넣으면은 이건 벌써 이미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형성이 돼 있잖아요. 이해하지 않으면 이미지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굉장한 학습 효과가 높아. 근데 기억은 기억으로 기억을 덮어 쓴다고 날마다 아까 새롭게 졸업을 하면서 확장을 한단 말이야. 이게 지식의 확장이란 말이야. 덮어 쓰는 거란 말이야. 기억은 그냥 들어갔다가 꺼내 쓰는 게 아니란 말이야. 우린 지금 그렇게 쓰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저번에 선생님이 지금 보면은 타자화라는 개념을 이전에는 몰랐는데 한번 보고 또 오늘 또 얘기하면 점점 더 콘크리트해지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럼 다른 상황을 봤어도, 다른 책을, 다른 글을 봐도, 아, 타자화라는 개념을 가지고 전체 이 생각을 응축시킬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해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 자체가. 그러니까 저번에 얘기했듯이 공부를 해서 학습된 거를 이미지로 집어넣으려고 노력하면은 굉장히 사고력, 문해력 이런 게 향상이 돼요. 그 제일 좋은 방법이 뭐라 그랬어? 기억 회상. 자꾸 반복해서 회상을 해가지고 전체를 틀을 구성해내는 어떤 능력. 그게 메타인지야. 그 얘기를 했어. 자, 우리가 무언가를 배울 때마다 학습한 내용은 뇌신경세포 여기저기에 기억으로 암호화, 부호학, 이미지 뭐 이런 거 다 똑같은 말이야. 되며, 이런 암호화가 오랜 시간에 걸쳐 반복되면 뇌신경세포의 네트워크 변화가 일어난다. 계속해서 반복되면은 활성화돼서 좀 더 콘크리트해진다는 거지.
우리가 뇌 가소성을 따라 조건, 상황, 맥락에 맞게 뇌 신경세포의 기억 네트워크를 변화시키는, 다시 말해 활성화 또는 재조직화하는 과정에서 뇌신경회로는 처음 기억이 형성될 때 활성화됐던 역할이나 경로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압축 프로세스에 따라 계속 상황, 조건, 맥락에 맞게 변화하면서 역할이나 경로를 수정할 수 있게 된다. 이게 맥락에 대한 이해란 말이야. 그냥 들어가서 여러분들 적용이 안 되고 우리가 그렇게 뇌를 사용했었던 거지. 뇌 가소성을 따라 뇌신경세포 네트워크가 직접하여 활성화되면서 처음 접하는 정보에 맞게 머릿속 기억 네트워크 패턴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지, 그치? 한편 복잡성은 컴플렉서티, 스스로 엄청난 수의 각기 다른 신경 패턴을 구성해내는 능력을 말한다. 각기 다른 신경 패턴을 구성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제 보자. 복잡성은 뇌가 특정 상황에서 유연하게 행동하게 한다.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면서 폭넓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뇌 복잡성 덕분으로, 입이 이렇게 바짝 말라, 뇌가 이전에 만든 오래된 신경 패턴, 머릿속,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집약해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머릿속 기억, 예를 들면 상상 이미지 A2-라 그러면 이 조각과 조각을 조합해서 새로운 신경 패턴, 새롭게 이해한 기억 덩어리야. 상상 이미지 큰 A를 만들어낸다. 이해되지, 그지? 새로운. 즉 뇌가 기억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이미지, 생각, 감정을 읽어낼 때 신경세포는 새로운 패턴, 의미 단위 기억이란 말이야. 상상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어떻게? 지가 알아서. 중요한 건 지가 알아서 한다는 거야. 우리가 굳이. 그 결과 뇌가 과거에 도움이 되었던 신경 패턴을 불러들여서 어디로? 자국기억으로. 여기다 써야겠다. 의미 있는 기억으로 꺼내가지고 새롭게 시도할 만한 신경 패턴을 만들어냄으로써, 다시 말해 새로운 기억 네트워크 클러스터로 재구성함으로써 우리는 다양한 맥락에서 글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 글을 전체에서 이해가 몇 단어 나오는, 몇 번 나오는지 아마 무지하게 나와. 이해만. 우리가 모르는 것을 깨닫기 위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배경 지식을 사용할 때 그 이해한 결과로서 기억 네트워크의 변화, 즉 활성화, 재조직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억은 처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걸 읽어서 개념에 대한 이해도 좀 부족하고 글 내용의 이해도 부족해도 이게 뭔가 같다, 이것만 해도 아주 좋은 학습 효과야. 왜? 다음번에 또 다른 상황에 만나서 또 더 씌우면서 콘크리트해줘. 기억은 날마다 새롭게 기억으로 기억을 덮어 쓰는 거란 말이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되게 반복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오는 논제도 똑같아. 보면 문제 나중에 보면은 그 문제가 그 문제야.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예를 들면 행복이랑 형이사학적 물음을 주제로 출제가 됐어. 행복을 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지문이 있고 또는 뭐 칸트의 지문이 있어. 그럼 그걸 가지고 불행이나 고통을 하면 뭐 동정이야 딴 말이지. 그걸 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를 하고 칸트가 얘기를 하고 그 사상은 어디 달라? 똑같은 맥락인데, 그치? 근데 우리는 전혀 별개로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 이해되지, 그치? 여기까지를 정리하면 뇌 가소성은 기억 네트워크 활성화 능력으로 공부하는 과정에서 처음 정보를 접할 때 이미 구축된 뇌신경세포 기억 네트워크 클러스터는 뇌 가소성을 따라 활성화되면서 재구성된다. 또 뇌 복잡성은 뇌에서 매번 다른 새로운 신경 패턴을 구성하는 능력으로 가소성을 따라 새롭게 구축된 기억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이전에 형성된 기억의 조각과 조각을 조합해 새로운 신경 패턴, 새롭게 바뀐 기억으로 만든다는 거야. 그래서 뇌 가소성을 따라 신경 네트워크가
변화를 거듭하고 또 복잡성에 맞게 신경 패턴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세포들이 연결된 네트워크로서의 뇌 안에 잠재있던 기억은 활성화되고 깨어나고 의미 있는 지식으로 거듭난다. 가소성과 복잡성이 높은 뇌가 더 많은 것, 더 의미 있는 것을 기억할 수 있음을 이해한다면 이러한 특성에 맞게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지? 어? 뇌에 역행하는 공부를 지금 우리 하고 있단 말이야. 그동안에. 이거 얼마나 안 좋은 행위들이야. 기억은 모아서 조합하는 것이다. 자, 뇌는 컴퓨터에 파일을 저장하는 식으로 배운 내용, 즉 외부 감각 정보, 경험 정보를 기억으로 저장하는 게 아니다. 뇌는 컴퓨터처럼 파일을 클릭하며 열려서 매번 똑같은 정보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기억을 저장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그대로. 뇌의 전기 작업, 시냅스. 다시 말해 신경세포 활성화를 통한 신경세포의 패턴 변화를 사용해서 필요할 때마다 중요한 건 재구성을 한다는 거야. 재구성을 필요할 때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한테 말을 한 걸 가지고 아까 돌아와서 다시 설명하면 달라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때 또 에피소드 달라지고. 기억은 일관해서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필요한 것만 뽑아서 재구성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를 하잖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말하는 거 보면 난 너무 신기하다고. 그렇게 뇌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고. 그걸 외워서 그건 되게 위험하죠. 뭐가 톡 찔러서 내면 그때 터지는 거지 그냥. 멀리 볼 것도 없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 컨닝 페이퍼를 한번 생각해봐요. 컨닝 페이퍼. 컨닝 페이퍼를 만들어서 그걸 보면서 시험을 보잖아. 그러면 아무런 생각도 없고 오로지 오만 옮길 생각하는 거란 말이야. 그치? 우리가. 봐봐. 그리고 컨닝 페이퍼를 한번 경험을 해봐. 만들었어. 아니면 남이 준 거라도. 쓰고 난 다음에 나와서 한번 기억을 해봐. 기억이 안 나. 뇌를 활성화시키지 못한 거란 말이야. 그치? 기억은 근데 착각을 하면 안 돼. 컨닝 페이퍼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서 막 했단 말이야. 그 과정 자체가. 그러면 그 사람은 좀 까먹더라도 자기 머릿속에는 많은 거야. 학습해서 그걸 만드는 거니까 기억은 되는 거지. 그지? 아무튼 기억은 뇌신경세포 여기저기에 조각으로 나뉘어 분산 저장되며 필요와 요구에 맞게 새롭게 신경세포 네트워크 패턴을 형성하면서 그때그때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크기로 머릿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어떠한 기억이든 출력하면 접근 경로가 달라지고 그러니까 세포들의 어떤 조합이 달라진다는 거야. 내용도 바뀌게 되는 거야. 그치? 근데 확실하게 반복을 해서 확고한 지식으로 가면 크게 바뀌는 건 아니지. 그치? 무슨 말인지 알죠? 뇌과학에서는 그 재구성된 신경세포 패턴 변화 결과를 기억이라고 부르는데 엄밀히 말한다면 각기 다른 신경세포 네트워크의 패턴을 조합하는 거야. 압축해서 조합하는. 조합이라는 말. 재구성, 선택적으로. 이게 무슨 말? 즉 우리가 기억을 불러올 때마다 우리 뇌에서는 매번 다른 패턴의 신경세포 덩어리들이 모여 의미 있는 기억으로 조합되는 것으로서 뇌는 머릿속 정보나 지식 또는 개념이 떠오를 때마다 조금씩 다른 기억의 조합을 생성하면서 저장된다. 이게 이해되지, 그지? 이것을 기억의 중첩이라 그래. 이게 사실 다른 용어 이게 이제 과학 용어도 있고 뭐 이걸 딱 어떤 적절한 언어로 규정하기 되게 어려워. 근데 디제너러시라 그러는데 이걸 뭐 제너러시는 일반화시키는 거 일반화 안 돼. 여러 가지 의미를 막 쓰고 있는데 선생님이 봤을 때 중첩이란 말이 제일 맞아.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양자역학에서 하나의 에너지 준위 배웠지. 준위가 뭔지 에너지 단위란 말이야. 준거 단위란 말이야. 대해서 하나 그 두 개 이상의 상태가 존재하는 게 양자역학의 개념이야. 모르면 계속 봐. 하는 것처럼 기억은 매번 다른 신경 네트워크 패턴으로 조합되면서 그때그때 의미를 달리한다. 양자역학의 개념은 뭐야?
이거 여기까지 설명을 하지 말자. 하여튼 그 불확정성의 원리가 뭔지를 한번 가서 한번 공부도 해봐. 그럼 되게 재밌어. 응? 그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는 방식, 즉 사진으로 찍어 놓은 듯한 포토그래픽한 기억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은 그래서 왜곡된다는 거. 집단 기억. 그래서 뭐라 왜곡시키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이걸 가지고 논술로도 많이 출제가 됐어. 이를테면은 영국, 프랑스가 저 아프리카 이런 데서 그 뭐 이집트 이런 데서 그 유적들을 약탈을 해가지고 대형 박물관 또는 루브르 박물관 이런 데다가 쫙 전시를 하고 있잖아. 그치? 그 이유가 뭐냐? 이거 가지고 질문이 나왔어요. 그걸 거기다 쫙 전시를 하면은 남의 건데도 찬란한 전리품 아니야. 찬란한 전리품. 그지? 찬란한 전리품들을 전시를 그리고 외국에서 이 박물관이 상징하는 게 되게 의미가 많아. 우리는 멋있다 뭐 이렇게만 느끼지만은 그게 박물관이 그 나라 국민들의 어떤 정서에 미치는 영향력은 굉장히 크다. 굉장한 우월감, 그지? 이런 삐뚤어진 사고들. 그걸 집단 기억으로 그냥 집어넣기 위해서 그런 거란 말이야. 우리가 이전에는 그렇죠. 이런 어떤 옛날에 보면은 한번 가볼 뻔 했는데 저기 면회는 가봤죠. 저기 서대문에 가면은 독립문에 지금은 무슨 과거인가 거기가 서대문 형무소였단 말이야. 옛날에 일제강점기 때. 그리고 선생님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거기가 그 교도소였어. 구치소라 그러다. 교도소라 그러다. 미결수 들어간 데가. 미결수가 들어가 구치소겠지. 그랬단 말이야. 거기가. 그거를 싹 다 몰아내고 우리가 거기다가 지금 뭐야? 그 일제 무슨 박물관 같은 거 만들었잖아. 그치? 거기 보면은 형무소를 가지고서. 그치? 그럼 우리는 거기 가서 뭘 느끼냔 말이야. 그치? 어? 거기에 상당 부분의 역할하는 게 그 집단화된 기억. 이거를 우리가 어떤 이데올로기로 작용하게 만든 거야. 그건 나중에 문제로 한번 보자고. 그런 거. 하여튼 좌우지간. 얘가 빗나가서 그런데. 그렇게 방금 인출된 기억은 그 전의 기억을 덮어쓰는 게 아니라 그 전의 기억과 서로 엮고 겹치고 막 이러는 거란 말이야. 덮어쓰는 게 아니야. 잘 봐. 어? 여러분들. 그 어떤 기억도 완전히 손실되지 않는다. 그냥 저 밑에 들어가 있을 뿐이야. 다만 기억의 흔적이 바뀔 뿐이라는 거지. 뇌과학자의 표현을 빌자면 기억의 향상은 곧 기억을 이용해 기억을 바꾸는 거야. 이런 걸 항상 이런 말이 압축되어 있으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기억을 이용해서 기억을 바꾼다는 게. 끊임없이 변화하는 복잡한 신경망에서 신경세포들이 전기화학 반응을 자극을 앞뒤로 전달하면서 그러니까 신경세포들이 발화하면서 뇌는 눈 깜짝할 사이에 과거 경험 정보 조각들을 모아 새로운 기억으로 덮어서 재구성을 시키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은 두 가지를 한번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 지금 기억했던 건데 또 새로운 게 접혔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자 우리가 그 한예종 거를 보고선 타자화의 개념을 얘기를 했잖아. 그치? 타자화를 우리는 혐오의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봤잖아. 그치? 그래서 이해를 했단 말이야. 어렴풋이. 이거를 타자의 윤리, 레비네스의 타자의 윤리의 관점에서 또는 뭐 다른 관점에서 그 텍스트를 또 봤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져? 우리가 봤던 기억을 그대로 끄집어내서 적용하면 적용이 안 되지. 그치? 그 이전에 있는 기억을 가지고 게다가 이걸 가지고 새로운 텍스트에 녹아들게 개념을 바꿔버린단 말이야. 그치? 이해가 지만은 넓히는 거란 말이야.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잖아. 선생님 무슨 어떤 수업을 하게 되면은 많은 학생들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그때 배웠던 것들을 그게 그대로 딱 새로 배운 거에 그대로 들어가서 내가 어색하다고 얘기했잖아. 그치?
그걸 꺼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거를 재구성을 해야 되잖아. 재구성의 의미가 무슨 말인지 듣지, 그지? 그게 안 되니까 맥락이 안 맞는 거란 말이야. 유연성이 떨어지는 거지, 그지? 기억을 이용해 기억을 바꾼다는 거는 오해하면 안 돼. 그냥 완전히 덮어 쓴다는 게 아니라 재구성한다는 의미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어? 컴퓨터처럼 덮어 쓰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알겠지, 그지? 응? 그 능력을 길러야 돼, 그 능력을. 그렇게 놓고 보면은, 뭐, 무슨 형이상자 물으면 행복, 고통, 불행, 뭐, 어쩌고 저쩌고, 다 같은 맥락들이야, 얘기들이야. 알겠어? 어? 그 자체가.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너무 어렵고, 그냥 막 다 개별적으로 보이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 자체가. 응? 활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여담으로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 보면 너무나 웃겨. 물론 아래 학년들한테 얘기하는 건지 모르지만은 학생들의 문해력이 떨어졌다. 그게 심각한 문제다. 그러면서 그 예를 드는 게 우스워. 금일을 금요일로 알거나 점점점 뭐 이런 거야. 어? 아니 금일을 금요일로 하는 거 무슨 상관이냐고. 경우에 따라서는 금일이 금요일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우리는 그 말단에 그 단어를 가지고선 그걸 잘못 오용을 했다고 그 단어를 큰 문제인 거야. 그러면 우리는 금일하면 금일에 대한 획일화된 딱 생각밖에 안 갖는 거야. 예를 들면은 그지? 금일이 금요일이 될 수도 있고 수요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뭐 그 무엇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물론 단어의 의미하고 서술하고는 또 다른 맥락이지만 문장하고는 그지? 그걸 가지고 문해력이 떨어졌다. 그래서 단어 물론 사전을 보면서 익혀야 된다. 틀린 말이 아니지. 그런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야.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면서 중요한 개념은 다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 텍스트에 집중하면 된다. 거기 예시, 비교, 뭐 여러 정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해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설명하고 그 개념의 곁다리로 나오는 하위의 단어들이 되게 어렵단 말이야. 공정을 얘기해도 보면 딸려있는 단어들이 되게 어려워. 그런 단어들 중요한 거는 사전적 의미에서 사전적 의미는 딱 정해진 거야.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 그러면 이해가 쉽겠지. 그런데 개념은 함부로 그렇게 하는 거야. 아니라. 근데 사전을 가서 이렇게 보는 사전을 한번 다서 봐봐. 그러면은 1번 이런 의미, 2번 이런 의미, 3번 의미 사전을 보는 목적 그걸 보면서 이런 의미로도 쓰이고 이런 의미로도 쓰이고 이런 의미로도 이렇게 쓰이는 이걸 두루두루 봐가지고 기억 속에다 타변화 시켜놔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두하다 해부 가지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막 갖다 한단 말이야. 공부를 한단 말이야. 뇌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지. 기억을 이용해 기억을 바꾼다는 의미가 뭐냐 이거지. 응? 그 자체가 각기 다른 신경세포의 네트워크 패턴을 구성하는 뇌 속 감각 정보의 조각들을 조합한다. 그래서 의미 있는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내는 것을 학습이라 그러고 그렇게 해서 학습으로 재구성한 의미 있는 기억의 결과물을 지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억 이퀄 의미 있는 기억 이퀄 지식 이퀄 학습이야. 알겠어? 기억이 지금 기억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딱 기억 이해 이것만 알면은 이 안에 많은 것들을 어떻게 집어넣냐. 기억 이해 기억은 지식이고 이게 이해고 응? 그런 맥락이에요. 따라서 학습은 우리 뇌가 새로운 것을 경험한 뒤 가소성을 따라 머릿속 기억 네트워크를 재조직화 다시 말해 기억을 활성화하는 한편 복잡성을 따라 새로운 신경 패턴으로 조합하는 즉 의미 있는 새로운 기억으로 바꾸는 정신근육 강화 훈련이라고 할 수 있다. 외부 세계의 감각 정보 즉 배운 내용을 통합해 자신의 예측을 수정하고 예측을 수정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아까 말했잖아. 지금 아까 배웠던 저번에 학습했던 타자성에 대해서 봤는데 새롭게 텍스트가 나오면
자기가 갖고 있던 어떤 기대치 예측을 이 텍스트를 가지고 변경을 시킬 수 있지. 그 내용을 가지고 그치 조합을 해서 새로운 경험을 구성하여 지식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다. 뇌신경세포 여기저기에 산재한 기억의 조각을 한 곳에 모아 재구성하면서 상황과 맥락에 맞게 판단하고 예측하고 적용하는 뇌를 만드는 과정이 곧 학습인 것이다. 자, 이렇게 놓고 생각할 때 기억을 이용해 기억을 바꾸는 노력 과정, 다시 말해 이미 머릿속에 자리 잡은 기억의 조각들을 꺼내고 모아서 활성화한 다음 이것을 추가적인 경험에 맞게 새로운 의미 있는 기억으로 재구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식의 요체이자 학습의 본질이다. 말하자면 기억은 곧 지식이자 학습으로 기억의 저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신경세포 네트워크 패턴을 끊임없이 재구성하고 조합하는 과정에서 지식은 확장하고 학습 능력은 향상을 한다는 거예요. 자, 조금 더 하자. 기억의 인출력을 높여라. 뇌의 학습 과정, 특히 기억 생성 메커니즘의 핵심을 이루는 뇌신경세포 패턴 조합 능력을 기계에 적용한 것이 바로 챗GPT로 대표되는 인공지능이다. 읽어볼게. 인공지능은 인간 뇌구조를 모방한 인공신경망, 우리 뇌의 그 신비로운 구조, 그걸 신경망을 그대로 적용한 거란 말이야. 활용한 학습 시스템으로 그 중심에 딥러닝과 머신러닝이 있어. 딥러닝은 뭐냐? 맞아. 딥러닝이야. 심층학습이야. 그러니까 인공신경망을 활용한 데이터 패턴 인식 기술이야. 걔는 패턴으로 만드는 말이야, 상상을. 이게 더 무서운 건 뭐냐면은 자가학습을 한다. 머신러닝. 인공신경을 활용해서 패턴 생성을 스스로 막 만든단 말이야. 저번에 오래전에 알파고 그 인공지능하고 그 바둑천재 이세돌하고 붙었단 말이야. 지금 이제 못 이겨. 그때 그 바둑, 나 그거 너무 흥미진진하게 봤어. 인공지능 막 떠오를 때. 그게 수년 전이지. 뭐를 해도 이세돌 천재야. 응? 이 조합하는 능력이 이거 바둑 잘 드는 사람들은 이 내용을 조합하는 능력이 되게 뛰어나단 말이야. 이 상황. 그 해서 첫 판 깨지고 두 번째 판 깨지고 세 번째 판에서 이겼는데 전혀 다른 패턴으로 대응을 한 거야. 예기치 못한. 이게 창의력이지. 그랬더니 인공지능이 뻑이 난 거지. 그냥 당황을 한 거야. 그때부터 버벅거리고 그 루틴이 깨져버린 거야. 그래서 이겼는데 그걸 본 다음에 많은 생각을 선생님이 하고 그 다음에 낸 결론은 앞으로는 인공지능을 못 이긴다. 인공지능의 무서운 건 뭐냐면은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선 막 스스로 조합해가지고 새로운 패턴을 계속 자학습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바둑을 가지고 고문 하루에 이 프로기사들이 가서 시합 아니면 안 들은다면 맨날 기본을 든단 말이야. 둘이 마주 앉아가지고 서로 둔단 말이야. 그거를 하루에 한 번, 두 번, 뭐 두세 번밖에 안 되겠지. 근데 얘는 하루에 막 수만 개를 갖다가 기본을 만들 수가 있단 말이야. 지가 해가지고. 끊임없는 패턴을 만드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패턴을 그대로 적용하고 막 이러는 거란 말이야. 이 자체가. 인공지능이. 그 무서운 거지.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패턴으로 만든다는 게 무슨 의미고 자가학습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근데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여기서 하나의 물음이 뭐냐면 자가학습을 하고 패턴으로 만들고 할 때 중요한 건 뭐냐? 일단은 많은 것을 여기 집어넣어야 돼. 첫째는. 뭐 알아야 지식을 만드는 거란 말이야. 중요한 거는 지식이 정보 덩어리, 쓰레기 덩어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고. 인간의 뇌를 활용하려면 그 지식을 쓸모있는 지식을 만들어서 그치? 그걸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거란 말이야. 아무튼 인공신경망이라는 게 그 뇌의 그 자동 모드를 그대로 따온 거란 말이야. 대단한 거지 과학의 발전이.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챗 GPT보다 우리 못하게 지금 공부를 하고 있으니 말이 안 되는 거지. 어? 두 기술의 핵심은 외부에서 입력된 대량의 데이터, 즉 정보를 패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네 개, 여기. 이거
부호화된 이미지의 조합이겠지. 여기서 이미지는 우리가 말하는 현실 이미지가 아니라 그랬지. 뭔가 암호화된 로 인식해서 꼭 필요한 데이터만을 추려 활용함으로써 복잡한 과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 스스로 학습하면서 더욱 정교한 예측 패턴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해됐죠? 같은 이치로 뇌는 가소성과 복잡성을 따라 기억에 필요한 신경세포만을 추려 기억의 조각으로 묶고 활성화하고 다른 네트워크 클러스터와 조합하여 새로운 신경세포 패턴, 여기서 말하는 부화된 게 이게 상상 이미지지, 너로 얘기하면 우리들을 만들어낸다. 그렇게 해서 기억을 이용해 기억을 바꾸는, 여기서 바꾼다는 거는 뭐다? 재구성한다는 거지. 과정에서 뇌는 마치 머신러닝처럼 챗 GPT처럼 스스로 학습하면서 의미 있는 기억인 지식으로, 여기도 틀렸다 지금 하다 보면 쓰면서도 이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지. 자기가 쓴 글을 갖다가 처음에 원고지를 쓰라 그랬어. 반드시 원고지를 써야 생각하고 같이 간다 그랬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런 것들은. 그리고 수업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 워드로 옮기란 말이야. 옮길 때 보면은 비문들을 많이 잡을 수가 있어. 그치? 비문들을 잡을 수가 있어.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거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뇌가 뭔가 하다가 익숙치 않은 것들을 뇌가 자율적으로 막 반응을 한단 말이야. 뭔가 이상해. 그러면 뭔가 문맥이 안 맞든지 비문이든지 뭔가 있는 거야. 논리가 안 맞든지 막 이런 거. 이걸 감각적으로 알게 되는 거야. 왜? 아까 내가 알아서 지가 조합이 안 되는 거야. 잘 이게. 여러분들은 그게 잘 안 되지만 사실 그걸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잘 되는 이유가 그런 거란 말이야. 그지? 더 많은 걸 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될 거야. 그지? 응? 그걸 직관력이라 그래. 직관. 그러니까 직관이 늘어. 직관이. 앞서 가소성과 복잡성이 높은 뇌는 더 많은 것, 더 의미 있는 것을 기억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때 여기 빠졌네.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것이 기억 향상을 위한 망각의 역할이다. 망각은 기억이 희미해지는 수동적 프로세스가 아니라 불필요한 기억을 필터링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프로세스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망각이 되게, 인간은 망각하지 못하면 미쳐서 죽어. 망각은 필요 없는 정보들을 걸러내기 위해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불필요한 정보를 차단하여 기억한 내용의 인출력과 저장력을 원래 기억보다 높임으로써 학습 효과를 높이는 뇌의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인출력과 이제 저장력과 인출력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망각이 얼마나 필터링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거 그동안에 한번 생각하고 그냥 불필요한 거고 뭐고 다 때려 집어넣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뇌가 막 정신없는 거야. 혼미스럽고. 뇌는 필요한 것만 기억으로 집어넣는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 필요한 거, 의미 있는 기억으로 이해한 것만 넣는다고 말이야. 망각은 새로운 내용을 배우고 오랜 시간 지식을 보존하며 더 큰 지식으로 형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모든 기억은 저장력과 인출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기억한 내용의 저장과 인출력을 원래 기억보다 높일 때 지식은 확장하고 학습 능력은 높아진다. 자, 이제 저장력은 뭐고 인출력은 뭐냐. 저장력은 말 그대로 얼마나 많은 내용이 학습하는 되는지 가늠하는 기준이다. 그에 비해 인출력은 정보가 얼마나 쉽게 머릿속에서 떠오르는지를 측정하는 기준이다. 인출력은 작업 기억 활성화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어. 인출력이 더 중요한 거야. 예를 들어 어떤 모임에서 만난 어떤 사람이 있을 때 저장력은 그 사람이 얼마나 친숙한가의 문제이지만 인출력은 얼마나 빨리 그 사람의 이름이 떠오르냐의 문제이다. 저장력은 계속해서 학습하면 증가하고 많이 꺼내 사용할수록 더 숙련된다.
늘기만 할 뿐 결코 줄지 않는다. 즉 희미해질 뿐 잃어버린 기억이란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렇게 현재는 접근이 안 되는 기억력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 그지? 들어간다 봐. 일단은 다 들어가. 인출력이 낮거나 거의 제로 상태의 기억이 이런 거. 그러니까 꺼내 쓰지 못하는 그래서 저장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지, 그지? 응? 인출력 역시 학습과 사용으로 형성한다. 하지만 인출력은 기억의 강화 없이는 금방 저하되며 저장력보다 상대적으로 뇌 속 용량이 적은 편이다. 즉 저장력과 달리 인출력은 불안하다. 되게 불안하지, 그지? 빨리 형성될 수 있지만 빨리 약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학습과 사용으로 그 어떤 기억을 머릿속에서 찾고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저장력과 인출력은 높아진다. 기억을 인출하려고 더 많이 노력할수록, 다시 말해 생각을 거듭할수록 향후 인출력과 저장력은 더 크게 향상한다. 같은 이치로 잊어버렸던 사실이나 기억을 다시 반복해서 떠올리면 기억 네트워크 패턴이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활성화되고 강화되면서 학습은 촉진된다. 회상 연습을 꼭 하라고 그랬어. 응? 여러분들은 세 가지 방식을 그대로 이 강덕을 통한 수업에 세 가지 단계를 그대로 하는 거야. 먼저 어떤 공부를 글을 쓰거나 공부를 할 때 사전에 그래서 글을 읽으면서 생각을 집중하면서 중요한 내용 이해 뭐 이런 거 하려고 많은 걸 스스로 촉구해. 그런 다음에 선생님 수업 들으면서 잘못된 부분, 이해가 안 된 부분 이런 것들을 서로 맞춰가는 격차를 줄이는 과정을 갖는 거야. 물론 읽기와 쓰기 좀 다르요. 세 번째 거기서 끝내면 안 되는 거라고 얘기했지. 세 번째 아까 자유회상 연습을 꼭 하라 그랬어, 그지? 전체를. 그러면 이거를 계속 요런 서큘레이션을 잘 가지. 이거에 이런 반복 이런 거에 숙달되면은 굉장히 향상돼.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무엇보다 잠깐만. 이거 왜 이러지? 학습에서 더 중요한 것은 저장력보다 인출력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 이유는 우리 뇌는 생존을 위해 정보를 신속히 인출하여 업데이트하게끔 진행해왔던 데 비해서 저장력은 필요하면 예전에 썼던 방법이 신속하게 재학습되도록 진행했기 때문이다. 생존 본능으로 보면 앞에 눈앞에 저 늑대가 나타났는데 이거 뭐지? 저 새끼가 뭐지? 이렇게 바로 튀어나와야지 도망가든지 뭐 할 거 아니야. 잡아먹든지. 그지? 이를 두고 UCLA에 그 저명한 인지심리학 교수 있어요. 비오크라고는 오래된 기억이 덮이거나 지워지는 대신에 접근만 어려워질 뿐 저장되도록 만들어진 뇌 시스템은 상당히 중요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 오래된 기억에 접근하기 어려워짐으로써 이것이 현재 정보나 절차를 방해하지 않게 된다. 하지만 그것은 뇌에 저장되어 있기에 최소한 특정 상황에서는 재학습이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 지금 보면은 여기 보면 오래된 기억은 지워지지는 않는데 다만 접근이 어려워질 때 있대. 근데 이게 이점으로도 작용할 수 있고, 근데 오래된 게 어려워지게 되면 지금으로서 현재 정보나 절차를 방해하지 않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걸 읽으면서 전체 모순되는 걸 같잖아. 이걸 전체를 얘기를 하면은 저장을 해가지고 아까 망각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보면은 뇌 시스템은 이게 저장을 하는데 이게 반복돼서 학습을 통하든 뭘 하든 경험을 하든 반복돼서 중요하고 생각된 거 점점 세게 강화되고 각인된단 말이야. 그치? 이해가 가면 그러니까 얘가 툭 튀어나와서 쓸 수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그게 막 섞여버려서 여러분들이 아주 쉬운 예가 여러분들이 글을 이해를 못하는 이유가 글에 실린 모든 게 동등한 무게로다가 중요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거란 말이야. 여러분 계속 수업을 하면서 저번에 수업과 이번에 아까 내가 비록 짧게 읽어줬지만은 그 한영종 텍스트를 딱 보란 말이야. 그러면 중요한 부분이 더 도드라지고 추론한 부분도 더 생각이 나오고 그렇게 돼 있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아까 여기서 얘기했잖아. 현재의 정보를 방해하지 않으려면 두 가지지. 저장이 한 것에 있어서 불필요한 건 저 기억 수면 아래로 자꾸 내려보내고 중요한 것만 업데이트해서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뭐야? 잊을만 하면 반복을 하고 뭐 이러는 거란 말이야. 우리가 그런 것들이 더 튀어나오는 거란 말이야. 알겠지, 그지? 어? 그 자체가 모든 것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그냥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프로세스에서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개발되고 인공지능의 어떤 그, 그 현대 심리적인 어떤 마음, 정신이 물질이라는 등 뭐 이래가지고 모든 걸 그대로 만들 수가 있다는 등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논리들이란 말이야. 이 자체가. 어? 그런 메커니즘이 이루어지지 않고 불규칙하고 그러면은 인공지능이 나올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여기에 좀 더 부연하자 그러면은 현대 인공지능의 철학에서는 두 가지로 갈리는 거야. 일단은 전체적인 과학적인 사고. 현대에서는 그 뇌가 뭐냐, 뇌를 물질로 보는 거야. 이전에는 우리는 뇌는 정신이라고 막 데카르트 때 그랬잖아, 그지? 대체적으로 물질로 보는 거야. 그럼 물질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 규명할 수가 있는 거지. 하나하나 과학적으로 환원할 수가 있고 막 그런 거란 말이야. 그래서 둘로 딱 갈려. 강한 인공지능과 약한 인공지능. 강한 인공지능은 그냥 뇌가 물질이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 마인드도 그대로 구현할 수 있다고 보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가 어떤 방향으로 틀지 모르지. 인간을 조력하는 아주 뛰어난 어떤 기제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터미네이터처럼 그냥 인간을 완전히 몰살시키는 어떤 기제로 작동할 수도 있겠지, 그치? 그대로 복제 인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야. 약한 인공지능은 그 대표적인 게 그 존 로저 설이 얘기한 것처럼 중국어처럼 또는 뭐 다른 학자들 대체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아까 느낌적인 느낌 그걸 감각질이라 그래 퀄리아라 그래 그게 있어가지고 그거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야 그 인공지능이 그것도 맞는 얘기야 해보면은 그지 뭔가가 그 직관 뭔가 할 수 없는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그거는 인공지능이 절대로 따라할 수가 없다는 거야. 어느 게 맞는지 모르는데 치열하게 지금 붙고 있어. 지금 치열하게 논의가 되면서 이제 발전하고 있는 거야 지금. 굉장히 무서워. 그래서 뇌가 얼마나 발전해 왔는지 정신이 현란할 정도야 지금. 그 자체가.